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전기 작가의 최고봉은 스티브 잡스나 코드 브레이커 같은 책을 낸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월터 아이작슨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다라는 찬사를 듣고 있기도 하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기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얹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둘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이작슨보다는 츠바이크가 조금 더 진지하고 인문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테판 츠바이크는요, 전기라는 장르에 자신의 의견을 얹어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가 소개해주는 인물을 보고 있노라면요, 그 인물이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목소리가 뒤에서 살짝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사실 그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전기입니다. 카스텔리오라는 조금은 생소한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진인데요. 왜냐면 카스텔리오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그가 조명하는 인물은요, 카스텔리오라는 인문학자인데, 사실 카스텔리오는 역사적으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그가 대적했던 인물이 훨씬 유명한데요. 바로 이 책에서는 빌런 역할을 하는 칼뱅입니다. 칼뱅은 개신교가 나타날 때 루터와 더불어서 선봉장에 섰던 인물로요,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유행했던 청교도적인 생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국민성을 만든 데도 일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뱅은요, 엄격한 교리를 적용해서 그의 근거지였던 제네바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종교적인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도시 전체가 독재국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감시와 고발로 점철되어 버릴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칼뱅의 성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정한 규율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배제로 대응하는 것이었죠. 칼뱅의 종교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비판하는 것은요,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말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칼뱅은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한 세르베투스를 체포하고 산채로 불에 타 죽게 합니다. 그런 식의 처형을 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 개신교가 세워졌는데요, 똑같은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세르베투스의 사후에 세르베투스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 카스텔리오입니다. 카스텔리오는 진즉에 제네바에서 칼뱅과 조우했으나 칼뱅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무시하고요, 스스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려다가 칼뱅에게 밉보여서 쫓겨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칼뱅의 말에 따랐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견해를 가진 인물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본 독재자 칼뱅은요, 그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요, 쫓아낸 겁니다. 카스텔리오는 몇 년간 생활고를 겪다가 간신히 바젤의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얻게 돼요. 카스텔리오의 반격에 칼뱅은 뒤에 숨어서 카스텔리오를 종교재판에 서게 하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거든요. 공작을 벌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를 종교재판에 그런데 세우진 못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될 뻔했는데요, 그 전에 카스텔리오가 48세의 나이로 죽은 겁니다. 하지만 칼뱅의 공작은 꽤 성공해서요, 그의 책은 출판되기도 전에 출판 금지가 되어버렸고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뻔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칼뱅주의가 네덜란드까지 퍼졌다가 그의 강력한 압제에 반발한 사람들이 카스텔리오의 필사본 책을 찾아서 출판을 하면서 카스텔리오의 존재가 비로소 역사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면서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밀은 자유론에서요, 논박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죠. 칼뱅의 문제는요, 그의 교리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박하거나 토론할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근거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흔히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꼰대라는 말도 꽤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태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면 그냥 그 주장 자체를 반박했을 뿐인데 그것을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듯이 느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자신의 인생을 부정했으니 당연히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의 비판이나 논박, 토론의 여지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들이 권력이 없으면요. 그 말을 무시하면 그만인데요. 손톱만큼의 권력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카스텔리오는요.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야만적 폭력이라고 보았고요. 단 한 가지만이 이러한 야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톨레랑스, 관용입니다. 우리 세계는 단 한 가지가 아닌 수많은 진리가 같이 들어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나란히 모여 살 수가 있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토론하고 논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칼뱅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어떤 부분은 좀 지나치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칼뱅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요. 야, 진짜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슈테판 츠바이크가 처한 처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살았던 시대는 나치가 득세하던 2차 세계대전 기간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칼뱅이 카스텔리오에게 한 박해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슈테판 츠바이크 역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 영국,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인과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카스텔리오를 보면서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대입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책만 보고 칼뱅에 대해 의견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책을 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기 작가로 꼽히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꾹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칼뱅 같긴 하죠. 그래도 누르시는 건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